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옹진군 영흥면에 공공부지 27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후 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자체 매립지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는데요. 사업 부지 활용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는데 옹진군은 농수산 경제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옹진군 영흥도 일대.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공공부지 27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이른바 영흥 에코랜드 조성 사업.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취임 이후 영흥 에코랜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중단된 겁니다. 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부지 활용 연구에서도 이렇다 할 방향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떤 걸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옹진군 주민들입니다. 옹진군은 지역 주민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를 지역 농수산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인천시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옹진군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에코랜드 부지의 약 30%에 달하는 8만여 평의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에서 어촌 소멸이 가장 현저한 지역으로 인구 3만 시대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옹진군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옹진군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땅의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와 부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시의 개발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 안산 구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해당 구간의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인천시 심의를 통과한 만큼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와 파주, 양평과 오산, 인천 등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 총 연장 260km로 수도권을 크게 원 형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인천과 안산을 잇는 구간만 유일하게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구간이 인천시가 지정한 습지 보호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도로 건설이냐 환경 보호냐를 두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황. 제2순환선 인천 안산 구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도 갯벌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이 도로 계획에 대한 행위 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을 할 때도 도로 계획을 위험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 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 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책 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습지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우선 추진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경인전철 인천 구간에는 2만여 제곱미터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42%가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인전철 주변 부지입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그대로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인전철 인천 구간의 유휴부지는 모두 21,821제곱미터,
이 중 사용 허가를 받아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12,632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89제곱미터는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방치된 유유부지가 원도심 주거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서라도 무단 점유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철도 상부 부지에 주변 부지를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은 경인전철 유유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겁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유유부지는 7곳으로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철도 유유부지와 생활 SOC를 접목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제공해 시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도 유유부지는 국유재산으로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허 의원은 인천시가 철도 유유부지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얼마 전 청라 시티타워 사업에 관한 진행 상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늦게나마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당한 SPC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LH와 사업 시행자 간 이견 때문입니다. LH는 지난 5월 사업 시행자인 SPC에 계약 의무 불이행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6월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구와 LH가 청라시티타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정상화 수순을 밟던 사업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SPC가 지난 29일 LH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시티타워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PC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액의 책임이 LH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재설계와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올랐는데 그 책임을 SPC에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타워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는 SPC에 공사비 부담을 강요했고 한양의 시공 참여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주장입니다. LH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PC 측의 소장을 검토해 바로 맞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소송과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 추진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내년에 올해보다 7.5% 증가한 5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데 주로 교통망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정부로부터 5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44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목표했던 5조 원보다 높고 올해 확보한 국비 5조 600여억 원보다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인천의 교통망 확충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GTX 비노선 3,562억 원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14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과 관련해 746억 원,
영종에서 신도간 도로 건설 250억 원도 지원받습니다. 침수 재해 위험 대비를 위한 우수 저류 시설 설치비 178억 원과 섬지역 식수원 개발 121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을 위한 20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11억 원과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29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천시가 요청했던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예산은 신청액보다 35억 원 감액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구에선 서부권 소각장 문제가 논란이 큰데요. 후보지가 모두 영종으로 몰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구의회에선 후보지 선정 백지화와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정부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옹진군을 아우르는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중구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구의회에선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위원회는 용역사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현장 실사 없이 용역사에서 제공한 후보지별 장단점이 적힌 단순 문건을 근거로 요락노트 중 적절하지 않은 후보지 6곳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시의원 및 주민대표도 영종지역 2명, 원도심 지역 7명으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공항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다시 영종의 대규모 소각장을 짓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중구의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팍팍한 주머니 사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례상의 인천이음을 활용하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과 구매 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잘 활용하면 혜택이 많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이음카드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쌓이는 인천사랑 상품권. 5월에 이어 9월에도 그 혜택이 늘어납니다. 먼저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캐시백도 늘립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가 유지됩니다. 3억 원을 넘는 가맹점 혜택은 기존 5%에서 7%로 늘어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한 겁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실시했던 인천사랑 상품권 가족사랑 이벤트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도 추진합니다. 인천사랑 상품권 9월 캐시백 확대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많이들 활용하셔서 소비 혜택을 좀 톡톡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천 이음. 하지만 내년도 전망은 어둡습니다. 내년도 정부 본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천시의 인천이음 예산은 2,439억 원, 이 중 국비가 339억 원을 차지합니다. 국비가 부활하거나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정부 예산이 빵원이 된다고 하면은 캐시백이 당연히 줄 거고 시민들의 혜택이 줄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상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지난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군에는 지난 2018년 귀농 귀촌 협의회가 창립했는데요. 무려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전 서울 관악구민에서 괴산군민이 된 오창학 씨의 귀촌기, HCN 유수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살다 귀촌한 오창학 씨. 2015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50대 중반에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예, 양 옆으로 다 산이 있고 앞에가 정남향으로 확 트였거든요. 올해로 정착 9년째, 이제 어엿한 충북 괴산군 문강면 주민입니다. 땅하고 나오는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친환경이요.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귀촌인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 씨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동네와 지금 사는 곳이 자매 결연지라 사전 탐색을 해 정보를 모았고 시골살이를 결심한 이후에는 귀농 귀촌학교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귀농학교 수료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용접 학원이 있어가지고 용접도 수료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100시간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귀농 교육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와서 오는 게 좋아요. 오창학 씨 같은 귀농 귀촌민들이 괴산군에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에는 귀농 귀촌 협의회가 2018년 만들어져 500여 명의 괴산 정착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성 1위에 현재 47가구가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가구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2가구가 이제 그 귀농귀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괴산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13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최근에는 주민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무언가를 내가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알아봐 준다던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알아봐 주고 무언가를 배우러 가고 싶을 때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하는 옆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정착률이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 관악구민에서 충북 괴산군민이 된 오창학 씨를 만나면서 귀농 귀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농 귀촌, 기여 귀촌, 기산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과 귀촌에 도전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전진아 기자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낸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유럽 상추와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농민들을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일부러 시간을 내서 농촌 체험 농장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남 통영의 한 체험 농장은 귀농한 부부와 관련 학과에 진학한 자녀들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강화도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 어업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60년 만에 접경 해역의 어장이 대폭 확대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조업 준비가 한창인 강화도 창우항. 젖새우 성수기를 맞아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의 근심이 많은 시기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어민들의 수건인 조업 한계선이 60년 만에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어장은 8.2제곱킬로미터. 당초 어장은 창우항과 남산포항 그리고 서검항을 잇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창우어장 2.2제곱킬로미터와 교동어장 6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불안해서 조업하는 것도 조금 맨날 신경 쓰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이게 확정이 정확하게 된다면은 마음이 훨씬 편하게 이제 조업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우선 제일 좋아요. 소득 증가도 기대됩니다. 강화 어장의 특산물인 젖새우나 꽃게 어획량 증가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어업 시간이 묶여 있는 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8시면 무조건 입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10시나 11시까지 저희가 뭐 이용하면 바다 안 나가죠. 근데 그때가 항상 성수기 때 그렇단 말이야. 그것도 며칠만 딱 그래요. 그런 것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강화군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수기만이라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해경과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일출 일몰 시간 외에는 배가 유출하기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이제 유천호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항해 제한도 시간 제한도 저희가 이제 규제 풀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황금어장을 확보한 강화 어민들. 60년 만에 수건 해결이 조업 시간 제한을 푸는 또 하나의 수건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인천시 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인천시 교육청.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출범 이후 교원들의 의견부터 수렴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좀 생활 지도가 어렵다. 또 학생들의 좀 특이한 행동이나 거친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좀 어렵다. 그에 맞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합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이제 학교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 학교 단위로도 역시 민원을 응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 구축을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과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전문 상담사,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파견해 악성, 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학교엔 녹음, 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배를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사무실 번호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사생활도 보호합니다.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학교와 교원 대상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경호 서비스, 치료비, 분쟁 조정비, 소송비 등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겐 정신건강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등 특수교육 교육활동 대책과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양당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까지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으로 절대 의석을 차지합니다. 특히 1등만 살아남는 소선구제의 특성 때문에 거대 양당이 국회의석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후 남은 숫자의 절반만큼 비례대표를 얻는 방식입니다. 다당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까지 확보하겠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가 더욱 확고해진 겁니다. 시민사회는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서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선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선거제도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결단을 국회가 내려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현행 이 기득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150석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00석 이하로 줄이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양당만 참여한 협의체 운영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정한 선거개혁을 바란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못 믿겠다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위생정당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는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내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양당의 야영만이 보일 뿐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대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 등의 실효성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천에는 모두 13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3년 동안 2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이른 아침 등굣길에 학생들이 3, 3, 5 짝을 지어 오르막을 오릅니다. 1m 남짓한 인도는 어느새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은 바로 여기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건널목. 예. 그래갖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인도가 한쪽으로만 설치돼 있어 비좁은 길로 몰리는 겁니다. 학교 주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대로를 건넙니다. 학부모들은 수년째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합니다.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예1유치원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트럭, 자가용 그리고 양쪽에는 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또 다른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교 앞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과 끝 지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라든가 시설들이 사실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담아드리고 그 부분도 좀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지역구 국회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기관, 경찰서, 소방서, 구청, 이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전역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137곳. 민식이법 시행 이후 3년간 288건의 교통사고가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현장을 차례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옷장 안을 들여다보면 유행이 지나서 잘 안 입게 되는 청바지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헌 청바지를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현장을 김지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바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패션 아이템이죠. 처음엔 유행 따라 구입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잘 안 입게 되는 바지들도 많은데요. 으라차차 지역경제, 이번 시간에는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헌 청바지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녹색연합과 함께 부평구의 업사이클링 마을 기업 리폼맘스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방이나 주로 생활용품들 그런 거 만들고 있고요. 청바지 가지고 큰 가방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조각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버리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엮어서 이런 디자인도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조각. 이곳에선 청원단을 활용해 가방뿐 아니라 파우치, 슬리퍼 등 다양한 생활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은 질기고 탄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멋스러움을 풍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옷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소재들은 좀 사용감이 이렇게 좀 있으면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근데 청바지는 사용감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다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한 것도. 그래서 청을 선택하게 됐고 청은 또 무엇보다도 질겨요. 다른 원단들보다도. 소각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폐현수막. 이곳에선 버려지는 폐현수막도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현수막을 이용해서 뭘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 현수막은 질기기 때문에 안감으로 쓰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안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거를 보이게 파우치를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안 이뻐서. 그런데 안으로 쓰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만든 파우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기후 환경 수업이 한창입니다.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가 아닌 자연으로 환원되는 걸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소비와 생산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한 파우치 위에 그림을 그리며 자원의 순환 과정을 직접 경험합니다. 저희 옷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바지가 지금 제 눈앞에 파우치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도 저런 곳에 내가 안 입는 옷을 좀 기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은 힘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녹색 소비를 이끌어가는 것. 윤 대표가 마을 기업 리폼맘스를 운영하는 목표입니다. 미싱을 배우고 싶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작업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가 입던 거를 직접 재활용, 리폼해서 하게 하는 게 제가 그 사람들을 녹색 소비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쓰던 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 걸로 리폼해서 옷으로 리폼하든 가방으로 리폼을 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지까지 보면 이런 원료, 재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그래도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이 뭔가 자원순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리폼맘스. 지역사회 내 녹색 소비와 자원순환을 이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지역경제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